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11월도 거의 다 가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 톱기사입니다. 서학개미 태8에 꽂혔다. 태는 테슬라, 8은 팔란티어입니다. 테슬라는 뭐 워낙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잘 아시죠? 실제 투자하신 분도 뭐 여전히 굉장히 많고요. 아마 지금 이제 다시 국내 서학개미들 순매수 그러니까 보유 종목 1위로 이제 아마 복귀를 했을 텐데 팔은 좀 낯서시죠. 팔란티어.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 특히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선 이후에 순매수 종목을 살펴봤더니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슬라와 팔란티어에 집중 베팅을 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 톱기사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억 7천만 달러를 순매수를 해서 뭐 압도적 1위입니다. 뭐 어찌 보면은 최근에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해야 될 이런 역할 이런 걸 봤을 때 뭐 당연히 예상됐던 수준이고요. 지금 표가 나오니까 한번 보죠. 테슬라 주가 오른쪽부터 먼저 보시면 겁나게 많이 올랐죠.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순매수 순위 보면 1위 테슬라, 2위 팔란티어, 3위가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3배짜리 상품. 저것도 참 올 계속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들 사고 계신 종목 중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뱅가드, S&P, ETF도 있고 쭉 저렇게들 있습니다. 하여간 개별 종목으로는 아주 두드러지게 1, 2위가 테슬라, 팔란티어고 7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있죠. 이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계속해서 사들여서 회사 실적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갖고 있는 이 평가액 때문에 더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밑에 9위, 10위도 테슬라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 팔란티어 잠깐 말씀을 드리면 AI 빅데이터 기반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가 일단 실적이 3분기에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는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미국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AI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다 파악하고 특히 러시아의 핵심 수뇌부들, 군 수뇌부들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정보를 주고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아주 정밀 타격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초중반까지 러시아 장성들이 잇따라 이 사망을 했던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배경에 이 팔란티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AI가 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역시 두드러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AI 플러스 방산주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이제 팔란티어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관련 이 수혜주들의 상승세 아직은 계속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가 매수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정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 트럼프 수혜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먼저 또 낙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내 산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내수 허기 해외에서 채우자. 미국 유럽 공장 짓는 CJ 영문명까지 바꾼 오뚝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국내 식음료 회사들 올 상반기 때 대표적인 급등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하고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있을 정도로 좀 주가가 최근 들어 처참하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상반기 때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원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이 국내 이 미국에 대한 이 대미 무역 흑자 문제가 좀 거론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내 수출 기업들이 좀 내년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걱정스럽고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내수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금리를 내려서 내수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기대감을 가졌는데 지금 뭐 달러 강세에 돌아가는 상황 보면 금리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수 쪽 상황이 내년에도 좋아진다라는 이런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수 관련된 기업들, 특히 내수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음료 기업들이 되는 거죠.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은 이제 각 음료 기업들, 식음료 기업들이 좀 돌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향후 주가 반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 보면 한 세 가지 회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이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었고 가장 큰 이유는 이 북미 수출을 비롯한 수출이 워낙에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올 3분기 현재 삼양식품의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에서 80%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올 들어서만 40% 가까이 수출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은 가장 이 수출 관련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반대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CJ 그다음에 농심, 대상 그다음에 오뚜기 이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수 부진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CJ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CJ도 올 현재 3분기가 실적을 보면 이 CJ 대한통운, 그러니까 이 로지스틱 부분을 빼고 나면은 식품 사업 매출이 1%밖에 안 늘었고 영업이익은 30%나 줄었습니다. 결국 내수 부진의 여파를 실제로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오뚜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상 같은 이런 회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J가 좀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에 8천억 달러를 들여서 공장을 지어서 북미와 유럽 수출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계획을 제시를 했고 오뚜기도 이제 북미 쪽에 공장을 좀 새로 짓는 문제를 좀 현재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검토 수준이 아니라 결국 짓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 2기로 들어가면 더욱더 이제 이런 상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결국 이제 국내 이제 식품 기업들이 국내에 안주하는 소위 말하는 내수 기업은 이제 빨리 벗어나는 게 성장을 도모하는 가장 거의 유일한 이제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국내 식음료 대기업들이 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거는 결국 이제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밖에 나가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도 붙었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G화학이 미국에서 리튬 10만 톤을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오늘 이데일리 산업면에 나와 있습니다. 엑슨모빌이랑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엑슨모빌은 원유, 그러니까 석유 채굴하고 뭐 정유하고 이런 회사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엑슨모빌의 사업 범위를 보면 물론 뭐 가장 큰 거는 원유 뭐 채굴하고 생산하고 정제하고 등등 이런 소멸한 에너지 기업의 본류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컨설팅까지 해서 화학까지 해가지고 사실 종합 어떤 에너지 기업 종합기업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엑슨모빌이 미국의 아칸소주에 리튬 염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소금 호수 안에 리튬이 좀 함유가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정제를 해서 리튬을 이제 생산한다 이거죠. 여기에 LG 화학의 이 소위 말하는 이 리튬을 걸러내는 이 소재 관련된 그런 기술을 이 엑슨모빌이랑 같이 공동으로 좀 제휴를 해서 리튬을 이제 정제를 하는 리튬을 걸러내는 이 작업을 좀 엑슨모빌이랑 같이 하겠다. 이 내용이 이제 업무 협약의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얻을 수 있느냐? 2030년까지 앞으로 10만 톤의 리튬을 미국에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그룹차원의 투자가 되는 거죠. 결국 미국에서 리튬까지 공급을 해서 리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양극재 이제 재료니까 소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재료부터 생산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관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이 배터리 소재 중국 의존도가요. 양극재는 47%로 그나마 좀 낮은 편이고요. 음극재는 80%가 넘고 분리막 70%, 전해액은 66%나 됩니다. 망간,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소재 자체가 워낙 중국 의존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빨리 탈피하는 게 트럼프 2기 시대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그거를 LG화학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기사에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뷰티주입니다. 앞서 음식료 업종 얘기하면서 올 상반기에 급등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소모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뷰티주도 사실은 음식료 업종만큼이나 상반기에 아주 많이 올랐다가 정말 제목에서처럼 잔인한 그런 요즘의 시점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 두 자릿수 금액의 주가가 갔다가 지금은 5만 원도 채 안 될 정도로 3, 4만 원대까지 떨어진 종목들도 허다하고요. 그러니까 좀 한번 종목 나온 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ODM 관련주들만 모아놓은 건데요. CNC 인터내셔널 이 회사도 주가가 올 상반기에 엄청나게 올랐죠. 44%나 추락을 했고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33%, 한국콜마도 25%, 코스맥스도 13%. 그러니까 특히 한국콜마가 ODM 대장주 두 개가 한국콜마, 코스맥스로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콜마가 코스맥스보다 더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역시 이 중국 쪽의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뷰티주들이 잔인한 요즘에 주가 하락기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반기 주가를 끌어올렸던 인디 브랜드들이 좀 주춤하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디 브랜드가 코스알렉스인데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7%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때는 80% 이상 전년 대비 매출이 늘었거든요. 그게 3분기 들어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고 이런 개별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약간 좋지 않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를테면 인디 브랜드들이 피크아웃에 빠지면 당연히 인디 브랜드들이 물건을 주문을 하는 이 ODM주들도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인디 브랜드들이 어려운 거는 이를테면 상방이 같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ODM주들을 좀 따로 봐야 되는 거는 한국콜마나 이 코스맥스 같은 이런 대형 ODM주들 같은 경우는 국내 인디 브랜드들한테서만 물건을 주문받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한 2천여 개 가까운 그런 글로벌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들의 이제 주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는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인디 브랜드들은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ODM 좀 대형주들 중심으로 생각을 할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디 브랜드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제품 때문에 굉장히 핫하게 성공을 해서 매출이 급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 제품의 이를테면 트렌드가 바뀌거나 인기가 좀 떨어지거나 또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매출이 또 그만큼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화장품주, 뷰티주에 대한 투자는 이런 개별 브랜드주들보다는 이런 ODM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주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뉴스 브랜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